여야가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여전히 청문회 개최 여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파행시켰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청약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200여 건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자료 미제출 자체가 문제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의혹 외에도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청약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소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을 시작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그간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심을 드러내면서 최종 임명 여부 또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인사청문회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아시죠, 질문? 네, 합당 관련해서요? 네네.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급작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찬반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아직. 쪽이 더 많습니까?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저런 단톡방에서 봤을 때, 네. 여튼 이러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가려고 했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들. 그 부분은 토요일에 진행되는 의총에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의총이 진행이 되고 월요일에 또 당무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꼭 그 사안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이런저런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사전에 아셨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그게 전날 저녁에 이제 정청래 대표 만났었죠. 했고 바로 최고위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거라서 이제 최고위에서만 논의가 되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네.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거 갈 것 같은데요. 합당? 네. 네. 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는 모르겠는데. 반반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반발이 더 크지 않나요? 반발이요? 네. 근데 또 의원총회에서 보면 그 얘기 나왔던 내용들 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의원들도 좀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정청래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뭐 소통 끝에 정치적 결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승부수이자 뭐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1인 1표제마저 당원들에 대한 이 의견 수렴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일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네네. 하는 그 반발이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다. 이걸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합당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서 그렇죠. 예. 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합당의 대상으로 거론된 조국혁신당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퇴해라 이 입장입니까? 그렇죠.
우선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뭐 다뤄질 사안들이 있지만 그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정청약이라든지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자녀 증여세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뭐 입시나 취업에 있어서의 부모 찬스라든지, 그리고 보좌진에 대한 폭언 갑질, 또 이런저런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모두 검증하기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검증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여튼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결국 이 청문회를 하고 나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솔직하게 하셨잖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전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임명 강행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인다면 지금 제기된 의혹의 수위나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다, 독단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어렵게 모셔온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뭐 바로 이제 지명 철회를 시키겠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좀 영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청문회까지는 좀 열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이혜원 후보자의 태도와 거기에 따라오는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까지는 해보고 그럼에도 이제 소명이 안 되는 의혹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가 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의혹만은 좀 해명이 어렵겠다 또는 엄호가 어렵겠다 하는 의혹이 있습니까? 뭐 크게 보면 전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그 부정청약 문제, 뭐 네네. 원펜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약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서 결혼을 한 자녀를 이제 사실은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포함시켜서 점수가 높아져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거. 네네, 이거는 청약 법 점수. 위반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네. 약혼자 얘기는 정말 최악의 해명이었다고 생각하고, 네네. 자료 제출도 좀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국회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청약 문제가 좀 결국에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도 이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아유, 예. 뭐 3단 고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종의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정말 웬만한 사과로는 저는 풀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핫하면서도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서 후보자의 어떤 투명한 자료 제출이나 뭐 투명한 소명, 해명, 사과가 부족하다면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눈여겨보는 의혹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장 문제 삼을. 그 부정청약 문제도 그렇고, 그 뭐 부모 찬스 논란도 그렇겠지만,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청약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된 부정청약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한 자녀를 부양한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74점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 74점이 커트라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한 명이라도 부족했으면 당첨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부정청약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했지만 미혼으로 위장을 했던 그 장남이 부정청약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공식적으로 분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날짜가 계산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차액도 40억을 얻었고 이런 것 자체가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병역 특혜 의혹 같은 게 있잖아요. 자녀들의 예를 들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두 집에서 5km 이내에 있었던 기관에서 공익 근무를 했다. 네네네. 이게 배정이 이게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장남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이력서에 낸 그 논문 중에 하나가 교수인 아빠를 이 그 교신 저자로 올린 논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논문에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받아서 연세대 수시에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네.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택, 뭐 학교 다 압수수색 했잖아요. 진짜 공정하다면 이런 의혹이 떠올랐을 때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사회적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왜 똑같이 적용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스스로 아픈 지점을 들춰내시네요. 예를 들면 그 뭐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뭐 나경원 아들 고등학생 때 그 서울대 논문에 1저자로 올린 것도 있고 유승민 딸 교수 임용될 때 그 질적 심사에서는 하위점 받았는데 양적 심사에서 갑자기 만점 받아서 뒤집어서 임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똑같이 사실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청문회 이후의 여론이잖아요. 지금 물론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예단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론은 좀 싸늘합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사퇴 또는 뭐 최종적으로 낙마하게 된다면 향후 보수 인사 영입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상처만 입을 바에야 누가 가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쓸만한 사람 쓰면 누가 뭐라 하겠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그래 이게 뭐 보수 인사 영입이 뭐 이번 일로 또 어려워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원래 그것은 청문회라는 자리를 거치는 직책이라면 누구나 다 좀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다만 보수 인사 중에서 정말 잡음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쓸 수 있는 인사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재풀이 좁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해운 후보자와는 또 다른 결의 또 적합한 후보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쓸만한 개인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개인적으로 지금 제기된 의혹을 보면 좀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잘했다, 소명을 잘했고 들어볼 만큼 들었고 써볼 만하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에 따라서는 뭐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나온 내용들로 보면 그 이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는 별개로 의혹의 수위나 이런 게 해명에서 그칠 일들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각 당의 이제 청년들을 좀 대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 뭐 물론 보좌진의 야야 이런 삼당 고음도 있었고 청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예. 네, 뭐 청년들의 시선이라기보다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시선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 청약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갑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병역과 관련된 논란 아니면 뭐 논문 혹은 뭐 증여세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보면 사실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박탈감 이전에 사실은 법적으로 뭔가 위반되는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청년들이든 청년들이 아니든 네네. 부적합하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 큰 틀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삶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월세도 높아지고 전세도 높아지면서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 청약을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청약의 이런 점수를 꼼수로 높여가지고 당첨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40억 시세 차익을 누렸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그 주식시장 교란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부모 재테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갑질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빡빡하게 이런 뭐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좌진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런 네네. 폭언 나도 들었는데 네. 정말 후보자로서 또 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사실 동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두 같습니다. 분은 그런 폭언 들으신 경험은 없으시죠? 예, 저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